네, 시간 멈춰주시고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님 나와주세요. 네, 서울청장 직무대리입니다. 네, 박현수 직무대리님 불과 4일 전에 참고인 조사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 피의자 전환이 될 수 있는 내란죄 수사 대상입니다. 서울청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박현수 직무대리의 결백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수도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청장이 2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서 공석이 될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대리께서 내란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출입 통제하면 안 된다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혹은 경찰청장 그런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없으시죠? 한 번도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직무대리 본인에게 명령했던 상관들은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도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거짓 증언을 하고 혐의를 감추고 있으니까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박현수 직무대리도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혐의를 벗은 이후에 승진을 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란죄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피의자로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직무대행이 서울청장을 맡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엄에 관여한 바 없고 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제가 계엄과 그 관련된 말씀을 지시를 드리는 게 받은 바 아니라고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언제든지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청장 자리로 가서 2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서울청장이 공석이 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무대리 말고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위로 치안정감 6명이나 있잖아요. 서울청장이 필요하면 그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굳이 직무대행 본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직무대리 1명 승진하겠다고 서울청장이 2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교체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서울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이 더군다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선동 혐의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의 내란 수사를 맡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내란 수사 대상이 서울청장으로 있으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누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13만 경찰 조직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서울청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철저하게 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이호영 차장님께 마저 여쭙겠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추천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겁니까? 추천이라는 과정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아니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겁니까? 같이 협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어떤 면이 박현수 직무대리의 어떤 면이 서울청장에 적합하길래 치안정감 6명을 다 건너뛰고 단수 추천하고 5시간 37분 만에 졸속 검증까지 감행하면서 임명을 했습니까? 협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란 연루 의혹이 없어야 서울청장,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문제가 참고인 조사한 있다면,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 서울청장이 2번 연속 내란죄로 공석이 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리스크를 왜 감수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존의 충분하게 치안정감 중에 책임치야 할 내란 거라고 수사 안 생각합니다.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문교, 김도형, 김수환 이 치안정감들보다 박현수 직무대리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폭 인사를 지향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본인의 치안정감 역량이나 내에서 리더나 서울청장을 리더십이나 임명하는 예. 것이 맞겠죠. 소폭 인사, 큰 변동 없는 인사를 안정을 위해 추구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심지어 지방청도 예. 오문교 치안정감은 김봉식 서울청장 임명할 때 후보로 추천돼서 이미 인사 검증도 거쳤던 사람이에요. 오문교 근데 치안청 빠르게 서울청장을 임명해야 된다면 기존의 후보자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문교 치안정감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뭐 이게 있어서 배척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다른 치안정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쪽에는 뭐 각 지방청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직을 각 옮기지 않는 각 지방청을 담당하고 있죠. 모두가 네. 다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란에 대한 혐의와 의혹이 있는 후보를 임명 강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박현수 직무대리가 서울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를 못하는데 추천한 본인도 어떤 국민과 서울 시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대로 인사검증하지 못했다. 윗선에서 시키니까 임명을 했는데 좀 국회나 국민들의 우려들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현재 박현수 치안 뭐 직무대리가 뭐 책임 치안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나중에 피의자 전환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뭐 제가 확실히 서울청장으로 있으니까 피의자 전환 안 되도록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공정하게 그렇다면 피의자 수사해서, 예. 전환되면 그때 그 공백과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때는 뭐 바로 인사 그때 조치 가서 인사 생각하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왜 서울 시민들이 져야 하냐라고 여쭤보는 부담이 거예요. 아니고 이제 계속. 참고인 조사한 사람들 모두 부담이죠. 인사상 서울시 불이익을 입장에서는 준다면 서울청장 치안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청장이 2번 연속으로 바뀌어 나가서 공백이 되는데 부담이죠 당연히. 제가 한 달 전에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 간부들 인사 조치하라고 행안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임경우 수사부장, 강상무 연금부서장 직무 배제 안 됐죠? 뭐 아직 견무관 인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직의 수장들이 내란에 연루돼서 잡혀간 지가 2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경찰 조직을 쇄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승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경찰이 내란 이후에 자정하고 쇄신했다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필요한 인사 조치는 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서울청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일단 직무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의원님 그런 직무 배제 조치들은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시는 거죠? 뭐 의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찰 인사 상위직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를 소폭으로나마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리더십 이런 걸 보고서 인사를 하는 거지 참고인 조사 받은 거 가지고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오후에 마저 추가 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박현수 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예, 국장님 뭐 계속해서 본인은 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박 국장님은 경찰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억울함을 밝히기 용이한 수단이 통화 기록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박 국장에게 계엄 비상계엄 전후로 공인들 즉 공직자들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거부하셨죠. 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사기관에는 제가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인원이 아니라 공직자와의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아니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제출하셔야죠. 왜 여기서 말로만 자신 있고 당당하다라고 하시고 통화 기록 하나 제출을 못 합니까? 내란에 그간에 관여된 게 두 달 없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증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주세요. 이호영 차장께 예, 여쭙겠습니다. 차장입니다. 고기동 차관님도 같이 여쭙겠는데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천은 하지 않았고 협의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간명하게 물어볼게요. 추천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 협의를 잠깐만 해서 제가 다시 추천이 질문 되는 정리해 겁니다. 볼게요. 박현수 국장과 치안감으로 승진한 세 사람을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협의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요. 협의 대상으로 예. 올리기 위해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아니 그 전에요. 예. 그 의원님도 뭐 전에 해보셔서 알지만 사전에 이 여러 명을 다 갖다 놓고 네. 협의를 합니다. 예. 협의를 하고 내정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잘하셨는데 네. 예전에 경찰 인사를 해봤던 사람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앞서 오전 질의에 통상적인 인사에 부합한다라고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통상적인 절차대로 제가 사전 다시 협의하고 아니, 추천하고 말로 예. 흐트리지 마시고요, 차장님. 네. 통상적인 인사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신 있게 그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절차상은 왜 이러세요? 자, 그럼 또 여쭙게요. 인사권자의 의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그 누구와는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장관 잠시만요, 제 예. 질의 안 했어요. 치안정감 인사는 대통령 임명직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 대응의 의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자, 저 됐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네. 네. 최상목 권한 대응의 의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경찰청 우리 직무 대행하고 협의를 하고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권한 대행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사전에 최상목 권한 대응으로부터는 어떠한 흔질도 받은 게 없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야, 그러면 자 다시 역으로 경찰청 차장님 온전히 경찰청에서 순전히 박현수 그리고 이외 치안감 승진자 세 사람을 추천을 한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 아니요, 제가 아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세요. 아니, 이게 예 아니오로 답변이 안 의원님 되는 사람 말씀하신 아니잖아요. 게 선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우의 차이가 근데 아니라 선우를 앞에 잠시만요. 맥락을 자르고 뒤에 것만 물어보시니까 차장님, 예.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네. 최상목 권한 대응은 경찰 인사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방금 행안부 차관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오롯이 치안정감 1명, 치안정감 3사람을 추천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차장님? 아니 뭐 제가 추천한 건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 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건 이번 그러니까 아까 인사가 말씀드렸듯이 박제될 거니까요. 기록에 요영 남기시려면 앞에 맥락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시고 뒤에 자, 추천한 좋습니다. 것만 갖고 따지시니까 아니 제가 따지는 게 답변을 아니고 그렇게 할 사장님 수는- 제가 예. 묻잖아요. 네. 박현수 국장과 치안감 승진 자원 3사람을 차장님이 추천했다.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왜 자꾸 말꼬리를 아까 돌립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전체를 놓고 장관 그 사전에 사전 협의한 사람이 협의되고 고기동 장관 차관이고 잠시 제 직무대행께서 말씀 들으세요. 예. 사전에 협의한 사람이 고기동 차관이고 고기동 차관은 경찰이 추천한 걸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고기동 차관이 무슨 경찰 임무를 압니까? 경찰 요원들을 여러 치안감 명을 인사를 놓고- 어떻게 알아요? 최상목 권한 대응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차장님이 다 하신 거네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물은 거 아닙니다. 아니, 차장님이 이번 인사 다 하신 거 맞아요? 자 그럼 왜 이번 인사가 제가 이게 잘못됐는지 정부 이야기해 인사기 버리- 때문에요. 제가 제가 다 질문한 거 했다고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는 사장님. 없습니다. 이번 인사가 왜 잘못됐는지 이야기할까요? 서울청장을 임명을 할 때 지방청장을 겪지 않고 서울청장이 된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역대급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한두 명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많지 맞습니까?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치안정감 TO가 다 찼을 때 승진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찾으려면 아주 예외적으로 전에 한 명 뭐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승진 아주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찾는 겁니다. 자, 치안감 후보 군 3사람을 뽑는데 용산 출신을 두 명 넣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정부 왈가왈부 인사가 아니라요. 말씀드릴 수 지금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문제시 삼는 거는 정말 예외가 모인 이번 인사라는 겁니다. 그 인사를 왜 차장이 책임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추천했다면서 왜 왈가왈부를 안 합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최상목 권한 대응은 아무런 인사 지침도 준 적이 없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요. 저는 저기 장관 직무대행하고만 협의를 한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장관 직무대행을 올라간 게 이호영 차장이 올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그 인사를 내용에 책임지고 올리신 대해서 거라고요. 그- 자,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경무관 인사하고 총경 인사도 다 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소문 들어보셨죠? 뭐 저는 아직 뭐 못 들어봤습니다. 그걸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의 경찰수장이시고 경찰청 주변에서는 총경 인사 명단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박땡땡 행정관 승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름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승진 연차는 됩니다. 승진시킬 거죠? 그건 뭐 승진시켜서 어디로 보낼 것까지 지금 소문 다 났습니다. 소문이 아니고요. 자리를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다 나있습니다. 이러니 인사를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통상적인 인사고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저는 지금 총경 경무관 인사에 처음 듣는. 자, 그럼 오늘 예, 경찰청 경정인사 했죠? 경정 이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무관하고 총경인사하고 경정인사하는 게 순례입니다. 근데 이번에 순서를 바꿨어요. 이번 인사만큼 예외가 계속 파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박종현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행정관 승진시킬 겁니까? 뭐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시중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용호 공직기관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 인사에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경찰청 주변에 가면 다 합니다. 이 소문. 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당사자가 여기 없는 상황에서 승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안 받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예. 책임지고 있는 경찰수장이 경찰청 차장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차장이 모르세요? 경찰청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사인데 그리고 실제로 총경이 승진돼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자리까지 나돌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좀 정상은 아니지만요. 저도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뭘 처음 듣습니까? 제가 그 아니 갈 자리까지 정해졌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지. 예. 책임 못 지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치안감 세 사람 치안국장 박현수 국장 승진자까지 해서 네 사람을 사장이 이번에 승진시켰다고 하니 오후지에서 또 울을 텐데요. 그 역사에 박제되고 기록되는 겁니다. 총경인사 보직은 경무관 우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직은 경찰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보직이 지금 어디 정해졌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총경 이상 승진부터 경무관 승진까지 정부 인사로 가는 것이지 보직만큼은 경찰청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까지도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비상기업에 관여된 걸 의심받는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놓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나중에 가서 다른 딴소리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김병도 의원입니다. 그 먼저 차장님, 네. 먼저 인사 관련 질의 드리기 앞서서 지금 얼마 전에 그 계엄군이 국회에 단전하는 게 6분간 단전하는 게 지금 아마 언론도 경찰에 알았습니다. 네. 경찰에 아마 수사 의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전뿐만이 아니고 그 호수로 문을 다 그 봉쇄를 한 이런 것들이 지금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거 상황들을 굉장히 좀 그 중히 파악을 하고 예. 수사가 수사에서 철저히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사와 오늘 관련해서 어떤 절차의 문제, 너무 빨리 승진,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즉 경찰 인사도 결국은 국민 공감되는 거잖아요. 모든 내부만의 문제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장관 후보자가 되면 국민의 신뢰도 어떤 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정을 잘 그 부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경찰의 신뢰가 이렇게 깨진 줄 아십니까? 첫 단초가. 여러분 여기 경찰분들 다 계셨겠지만 그때 청장님하고 서울청장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국회에서 TV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설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우리들 앞에서 거짓말 할 거라고 누가 한 명 생각했습니까? 근데 단지 얼마 있다가 세상에 저희들 의원들끼리 모여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이 적어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여야 다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기반 자체가 깨진 겁니다. 그건 의원들뿐만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아니 TV 보고 알았다는데 이렇게 깊이 관여돼 있다고 며칠 후에 다 체포되고 수사받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번 인사의 본질은 뭐냐? 빨리 승진하고 절차 문제 있지만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즉, 이 계엄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국민들이 현재 어떻게 보고 있나 경찰을.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해야죠. 평상시보다. 절차를 거쳤으니까 문제 없다?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쌍방의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까 지금 나오셔서 아무 참고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단전 단수 관련해 가지고요. 행안부 장관님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오늘 압수수색 다 들어갔죠. 사무실이. 요 소방청장님 지금 집과 사무실 다 압수수색 들어갔죠. 사무실에 압수수색 받고 있다고 압수수색 들었습니다. 받고 있죠. 현재. 예.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본 저변에는 계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박현수 국장은 이 의원이 제기를 한 건 수발신을 청장과 세 차례나 했고요. 15초, 42초, 50초. 그리고 그 바쁜 때 핵심적인 시간에 영등포 경찰서장과 통화를 했죠. 그리고 답변은 상황 문의를 했다. 영등포 서장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안부 나눴다고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또 경비국장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 상황을 통제하는 핵심 멤버들하고 다 통한 거 아닙니까? 12월 3일 날 11시 10분경 다음에 11시 35분경 전화를 했잖아요. 경비국장한테. 그리고 또 1시 16분경에 행안부 장관한테 통화를 했잖아요. 즉 이 사람이 본청장, 서장, 경비국장, 행안부 장관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안 씁니까? 그것도 이 계엄 그 상황 안에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 거죠. 즉 국민 또한 이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런 때 인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차에 문제 없다? 이분들은 더 조심해야죠. 이런 때에는 그게 최소한의 국민들이 경찰을 보는 신뢰에 떨어진 공감 능력이 있다면 더 진중했어야죠.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은요 정말 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군하고 경찰이 이번 계엄에 관여했잖아요. 주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왜 인지를 못합니까? 왜 이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하는지 계속 그러면요 오늘 식의 답변은 계속 하십시오. 절차에 문제 없었다.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그걸? 이런 때는 설령 할 수 있었어도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진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국민적 정서와 맞는 인사죠.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새기면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제가 저번에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는데 제가 이제 TV를 봤어요. 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우리 아마 사무총장님 정말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드냐면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진실과 팩트가 있고 증거가 존재해도 설득을 하려도 대화가 안 되니 딱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표정 요즘 TV에 나오는 사무총장 뵈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도 그 힘드신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헌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쪽에서요. 제가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이거 헌재를 의도적으로 어떤 신뢰를 훼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선거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가 그때 헌재를 봤을 때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 내용이 그
21대 국선에 예. 관련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예. 그 변호인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선관위 채용 비리나 그 투개표 관리상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 선거로 연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엽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소추와 기각 각하되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 일각에서는요 대법원에서조차 그 신뢰를 못하고 부정 선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5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고양갑 김성혜입니다. 제가 경찰청 직무대행님께 제보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네, 보십시오. 차장입니다. 예, 노상원 씨 아시죠? 작년 9월부터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까지 22번 김영현 장관 만나고 계엄 4일간은 계엄 전 나흘간은 매일같이 공간 드나들면서 계엄의 배후 설계자로 의심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사 잘 되고 있죠? 네, 잘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수첩의 그런데 수거, 송치가 폭파, 됐기 때문에, 사살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한 망상병 환자인데 이런 사람을 중용해서 일을 하는 이 계엄군의 엉터리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수사 결과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노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계엄사 합수부 산하 제2수사단 이걸 자기가 배후에서 이끌면서 선관위 직원들 체포하고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직접 수사에 네, 뭐, 관여하지는 알겠습니다. 않는데요. 제가 그 얘기는 호응을 들었습니다. 예. 요구하는 게 예. 자, 11월 17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이 문상호, 정성욱 등을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등 잘 준비해둬라. 정성욱은 당시에 100여 단, 그 정보사 예하의 100여 단의 그 부대장이었고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몽둥이랑 케이블 타이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수사를 해갖고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의 망상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핵심 임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사를 통한 제2수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했는지를 경찰이 잘 수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방금 100여 단 언급을 했는데요. 정보사 100여 단 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제2수사단원으로 뽑아 두었던 HID 소속 36명 대기시켰던 것도 판교의 100여 단 사무실이었죠. 알고 계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네. 뭐 전반적인 흐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단 구체적으로 뭐 여단이 어떻고 알겠습니다. 뭐 100여 단인데 저희가 뭐 정보사 여단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단이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노상원하고 이 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만났던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제안받았던 93회 제2기감 여단장이 대기하고 있던 곳도 100여 단 사무실이었습니다. 다 100여 단으로 꾸역꾸역 선관위와 관련된 선거아지 체포 및 수사와 관련된 인원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하고 노상원, 문상호의 지시를 받아서 제2수사단이 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제2수사단의 3수사대장을 맡을 것으로 되어 있던 정보사의 정성국 대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사 100여 단 예하 부대 부대장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또 100여 단입니다. 100여 단이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사 100여 단이 12월 2일에 경찰청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 좀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 들고도 있습니다. 이 공문 내용 보시면요. 자, 왼에 있는 마크 보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다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정보사 마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명은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가렸습니다. 0000 부대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100여 단의 부대 번호인 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보사 100여 단이 경찰에게 폴 조회 권한을 복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폴 조회가 뭐죠? 폴 조회 아시죠? 모르세요?
폴 조회가 우리 시스템 조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것 같은데. 폴 조회라는 것은 주민, 범죄 수사 경력, 수배,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공안, 신원조회, 부정계좌 등 자료를 관리하는 경찰망 서비스를 뜻하는데 이 폴 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게 범죄 경력, 주민 정보 등 주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기능이 없는 정보사에는 오직 딱 한 군데 이 100여 단 소속의 딱 한 개 부서에서만 정보 소스 신뢰도 검증용으로 권한을 갖고 있던 건데 이거 안 써서 권한이 없어졌는데 하필이면 12월 2일에 100여 단이 경찰청에 복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경찰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복구를 해줍니다. 근데 1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상원이 문상호, 김봉규는 정보사의 신문단장이었죠. 정성욱 등을 롯데리아에 만나서 선관위 서버실에 선발대로 보낼 10명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관련 사항 이행 점검을 하고 이들이 폴 조회가 안 되는 걸 확인을 이때 한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12월 2일에 폴 조회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계엄 전날에 노상원하고 문상호가 요원을 선발해서 계엄 이후 선관위 파견하고 이렇게 보낼 사람들 했던 바로 그날 이걸 조회했다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있었던 일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이 폴 조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를 의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날 선관위에 들고 다녔던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거 기억나시죠? 선관위 조직도. 저거 왜 들고 다녔냐? 우리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봤었어요. 처장님께도 여쭤봤었습니다. 도대체 저 조직도는 왜 들고 다녔을까? 근데 이 폴 조회랑 맞춰보면 나옵니다. 저 조직도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갖고 폴 조회에서 조회를 하면 주민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경력, 수배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 그러니까 100여 단위 파악을 할 정보사 100여 단위 파악을 할 수 있게, 즉 이 선관위 직원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닌가. 정말 무섭죠. 왜냐하면 정보사 소속의 신문단장이었던 김봉규하고 예하부대 부대장이었던 정성욱이 같이 모의를 했기 때문에 40명 인원을 선발해서 여기가 지금 판교에 모여 있는 가운데 딱 그날 폴 조회가 열리고 여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00여 단 소속 부서가 11월에 정보사 조직 개편할 때 인원도 증원이 제가 이건 몇 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약간 명에서 2배 가까운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딱 이때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 100여 단위 HID도 예하에 두고 있고 각종 공작, 특수임무 등을 수행하는 곳인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쪽에서는 계속 뭐 케이블 타이니 야구방망이 이런 걸로 선관위 직원들을 족치면 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그의 망상과 연결시켜보면 이거 대단한 범죄로 뻗어나갈 뻔했던 일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처음 듣는데요. 국수반은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포함시켜서 수사해. 예, 이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